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토트넘의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토트넘 팬들이 프랭크 감독을 아주 야유를 퍼붓는 그런 장면들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 토트넘의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고 손흥민 선수가 없어진 그것이 사실은 토트넘의 창의성을 완전히 없애버렸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영상들 나오고 있는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기본적으로 토트넘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건 이 영상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토트넘 팬들 반응 보면은 머리 스타일은 끝내주네. 머리 스타일은 좀 괜찮았나요? 머리 스타일은 좀 느낌 있죠. 누가 이럴 줄 알았겠어. 완전 비꼬는 거죠. sarcasm. 똑같은 일들이 안제 포스테코 감독이랑도 일어났는데 이 클럽 자체가 지금 그냥 길을 잃었다. 완전 만신창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거고. 여하튼 지금 토트넘 팬들 보면은 야유하는 것도 하기 싫다. 그냥 떠나버렸다. 너무 추운 경기장에서 이 경기를 봐야 된다는 거 완전 어이가 없었다. 어떤 경기를 본 거죠? 토트넘과 그리고 지난 시즌 승격팀 썬더랜드와의 경기에서 토트넘이 1대1로 비기는 요 장면을 토트넘 팬들이 보고 있었던 거죠. 이날 경기에 그래도 나름 만석이었어요. 6만석 이상이 팔리면서 토트넘 팬들이 그래도 새해에는 좀 다른 경기력을 보여주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역시 8위 팀 썬더랜드는 강했습니다. 뭐 승격팀이기는 하지만 이번 시즌 썬더랜드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시즌 초반에는 뭐 심지어 더 순위가 위에 있었는데, 여튼 토트넘은 13위를 기록하고 있는 현재 썬더랜드는 30위를 기록하고 있고, 이 두 팀 간의 순위는 만약에 토트넘이 이겼으면은 바뀔 수도 있었습니다만, 여튼 썬더랜드가 마지막에 80분대에 골을 넣으면서 토트넘의 추격을 막았습니다. 토트넘은 참고로 만약에 밑에 있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1점을 더 추가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더 떨어질 수도 있는, 순위가 더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다행히 본머스 이하의 팀들이 굉장히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강등권으로 가는 길도 쉽지 않습니다. 정말 무색무취의 토트넘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토트넘 관련해가지고 이제 야유가 또 터졌다라는 이야기가 스카이 스포츠에서 나오기도 하고, BBC에서는 프랭크의 토트넘이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기는가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또 손흥민 선수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좀 살펴보기 전에 일단 주요 경기 장면입니다. 로메로가 코너킥 상황에서 공을 받는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토트넘의 첫 번째 골이 시작이 되었는데, 여기 보면은 반더벤, 벤 데이비스 이런 선수들이 안에 있죠. 근데 이 세 명의 수비수들이 결국에 골을 만들어냅니다. 안쪽으로 패스를 로메로가 반더벤에게 주고요. 그리고 반더벤이 사실은 이제 슈팅을 한 것인데, 이 슈팅이 중간에 있는 벤 데이비스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벤 데이비스가 그 공을 트래핑 해가지고 침착하게 또 집어 넣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세 명의 수비수가 함께 골을 넣는 장면이 만들어진 겁니다. 진짜 어이없는 장면인데 토트넘은 역시 공격수가 골을 못 넣으니까 벤 데이비스, 반더벤, 그리고 로메로가 합작해가지고 기점 로메로, 어시스트 반더벤, 그리고 골은 벤 데이비스가 넣고 있는 충격적인 상황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토트넘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토트넘이 나름 공격적인 축구를 전반전에 보여줬었는데, 그 뒤에는 점점 더 상대에게 슈팅을 많이 허용하더니 결국에는 터져버렸습니다. 이 썬더랜드가 이제 2대1 패스를 통해서 이제 공간을 만들어내는 장면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강력한 슈팅을 터트리면서 썬더랜드의 어마무시한 골이 터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브로비 선수의 강력한 골까지 터져버린 이 썬더랜드의 분위기, 사실은 토트넘이 역전을 안 당한 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토트넘에서는 이제 7.9점으로 포로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가운데 벤 데이비스가 7.7점의 평점을 받았고, 그리고 20분 때 쿠두스가 교체가 되는 상황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토트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악재가 많이 터진 그런 경기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여튼 여러모로 토트넘의 상황이 안 좋은데, 특히 이제 이 최전방에 있는 마티아스 텔이라던가 히샬리송이라던가 확실히 의미가 없다. 게다가 쿠두스가 딱 이렇게 교체당한 타이밍에 여기에서 자주 뛰던 토트넘 선수 누구 있습니까? 존슨이죠. 존슨도 크리스탈 팰리스에 팔려나가고, 토트넘이 지금 여러 가지 면모로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토트넘이 확실히 이제 분위기가 안 좋자 확실히 팬들의 야유가 커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심지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토트넘이 지금 2025년에 딱 4번 승리하고 11번 지고 3번 비겼거든요. 그러니까 승률 자체가
야, 진짜 처참한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토트넘 서포터들은 여러 번 한계점에 도달했다. 게다가 존슨 판매의 타이밍이 나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야유를 받고 있는 프랭크 감독이 긍정적인 면에 집중해야 된다. 긍정 전도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트넘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 커팅 에지. 그러니까 big headline is we didn't score the 2-0 goal. 우리가 2대 0으로 만드는 골을 만들지 못했던 게 결국에 헤드라인에 올라가야 된다. 우리가 이 커팅 에지라고 하면은 정확도죠. 그러니까 정확도가 부족했다. 근데 이제 정확도라고 이야기만 할 게 아니라 토트넘에서 골 기회가 나왔을 때 그걸 못 살린 것도 있지만 골 기회 자체도 사실은 많이 못 나오고 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토트넘 팬들 반응은 지금 기본적으로 보면은 프랭크 감독 그냥 경질하자. 더 나아질 게 없다. 야, 이거는 프랭크 감독의 어떤 그 통치의 끝이라고 봐야 된다. 이건 진짜 차마 보기가 싫을 정도다라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13th place is embarrassing. 진짜 부끄러워 죽겠다. 우리가 야유가 쏟아지지 않은 경기가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난다. 이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선수들에 대해서도 그런데 로메로가 약간 좀 경기에 집중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최전방 3명은 사실상 뭐 강등권에 뛸만한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터치도 구리고 패스도 구리고 사실은 이게 이제 토트넘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조금 이따가 또 기사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이 상황들 그러니까 어태킹 풋볼을 가지고 있는 이 공격적인 축구를 했던 전반전의 그 모습을 뒤에다가 왜 버렸는지 모르겠다. 토트넘에서 프랭크 감독이 가지고 있는 전술들 이게 뭔가 우리에게 그 득점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 게다가 그 기회조차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다른 해이지만 결과는 똑같다. New Year 새해 Same old Spurs 똑같은 구린 토트넘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여튼 토트넘은 확실히 좋지 않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창의성이 부족하다. 토트넘이 시즌 스루볼이 4개밖에 없고 아스날은 지금 43개거든요. 그러니까 한 시즌에 지금 스루볼이 4개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진짜 충격적인 통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BBC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토트넘이 지금 홈 경기를 엄청나게 많이 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부터 나오고 있는데 토트넘이 지금 그 경기장을 바꾼 이후에 홈 경기 승률이 어느 정도냐라고 봤을 때 지금 패배 확률이 33%나 됩니다.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13%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 에미레이츠 스테디움에서 뛸 때 그 패배 확률입니다. 토트넘은 확실히 홈에서 질 때가 너무 많고 그리고 lack of creativity 지금 창조력, 창의력이 토트넘에 너무 부족하고 그게 토트넘 홈 경기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루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공격적인 볼이죠. 이 상대방을 공략하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도전적인 패스를 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아스날이 43개를 했거든요. 43개를 했는데 토트넘은 몇 개를 했냐? 4 through balls. 이제 영어 기사에서 보면은 10 이하의 숫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영어로 쓰는데 토트넘은 그냥 이렇게 4 through ball 4개밖에 못했다. 그러니까 너무 수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당연히 골 기대값도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장 낮은 골 기대값을 보여주고 있는 경기들이 다 토트넘 경기들이고 그리고 토트넘의 공격적인 위협이 아예 사라졌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솔랑키, 메디슨, 손흥민, 클루셉스키의 이름이 보이죠. 근데 이 선수들 다 지금 토트넘에서 뛸 수 없는 선수들입니다. 2024-25 시즌에 이 선수들이 만들어낸 골과 그 도움의 개수를 보면은 토트넘이 이만큼의 부재를 겪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창의력이고 그리고 창의력으로서는 손흥민 선수가 또 유럽 5대 리그에서 스루패스 성공률 압도적 1위를 달렸던 선수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손흥민 선수는 80% 이상의 높은 성공률을 보이면서 이게 또 결정적인 기회를 맞는데 키패스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슈팅 기회를 만드는데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는데 손흥민 선수가 대부분 이거를 기록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에는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 없이는 13위까지 다운그레이드 되어버렸다. 완전 이제 토트넘의 이 수준 자체가 폭락해버렸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토트넘의 이번 시즌 UEFA 챔피언스 리그로 갈 수 있는 확률은 1.05%밖에 안 된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BBC가 지적하고 있는 이 토트넘의 창의성의 부족 그리고 이 스루 패스조차 하지 못하는 토트넘은 결국엔 이번 시즌에 이 선수들의 어떤 그 창의성이 있지 않으면은 해결될 수가 없다. 그리고 뭐 메디슨도 지금 사실상 계속 뛸 수 있을지 없을지도 잘 모르겠고
클루셉스키가 그나마 돌아온다면은 약간의 어떤 창조력이 생길까 싶기는 한데, 여하튼 손흥민 선수의 부재가 너무 크다라는 이야기가 사방에서 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이죠. 야, 여튼 토트넘 입장에서는 답답합니다. 답답하지만 또 손흥민 선수의 어떤 가치가 또 이렇게도 드러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최근에 토트넘의 상황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또 관련된 소식들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